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파이썬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현근입니다. 일단 뭐 제목만 보면은 일단 뱀 생태계에 대해서 뭐 어떤 종이 있고 어디서 잡을 수 있고 이런 얘기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얘기 할 거고요. 앞에 잠깐 키노트 들어보니까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수식도 막 좀 나오고 방금 막 왓슨 그쪽에서는 저는 전혀 못 알아들을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 발표는 일단 좀 가볍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발표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김영근이고요. 뭐 이런 메일 주소랑 트위터 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 이사로 선출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파이콘 있는 거 아시죠? 파이콘 지금 3회째 했는데요. 지금 3회 처음부터 올해 8월까지 파이콘 코리아 그리고 파이콘 에이펙 오거나이저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스마트 스터디의 D9이라는 개발자 그룹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파이썬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옆에 계신 분이랑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 파이썬 많이 써보셨냐 이런 얘기 해봤는데 그냥 이제 한번 써보려고 이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발표하기 전에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파이썬 소개를 좀 할 거예요. 파이썬 소개를 하고 뻔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어디에 좋은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어디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짧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발표를 이제 부탁받았을 때가 8월 초였는데요. 그때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제 약간 좀 막연한 거예요. 파이썬에 대해서 스마트 스터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스마트 스터디가 여기 발표 키워드가 커머스 에브리웨어인데 스마트 스터디에서도 커머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기에는 기술적인 깊이도 좀 얕고 그냥 흔한 장고 어플리케이션들 얘기라서 좀 얘기거리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파이썬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구상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한번 되게 유명해진 글 있잖아요. 2016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희 회사 전임 CTO였던 박현우 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되게 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웹을 떠난 지 한참 오래돼서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그 동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거 가벼운 거 에이젝스로 뭔가 콜을 해서 데이터 보여주는 것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는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재미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거기 나오는 프레임워크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세봤어요. 처음에 몇 번 읽은 다음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몇 개 되는지 세보기는 하자 하고 세봤는데 한 6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힙하다는 사람들은 60가지 정도의 개념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좀 살짝 좀 웃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뭐 할 것 같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파이썬 에코시스템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다 보니까 60가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피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디서 쓰고 있는지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이고 어디서 쓰고 있는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파이썬 현업에서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을 아직도 지금 2016년에도 가끔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신들을 좀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좀 유명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 소개는 약간 가볍게 넘어가면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이제 조롱하는 블로그처럼 이거 약간 좀 돌려가기 같은 건데요. 이제 그런 걸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나중에 공개할 테니까 여기 링크 따라가서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번역이 재밌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잘 읽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글 말미에 보면 마지막에 괜히 파이썬 3 소식 못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파이썬 3를 은근슬쩍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3가 초반에는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맥락에서 파이썬 3가 왜 나왔는지 1도 모르겠고, 네, 파이썬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웹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뻔한 얘기죠. 파이썬 귀도판 로슘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개발자가 크리스마스 날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언어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가끔 이제 그 얘기가 좀 포장돼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할 일이 없어서 파이썬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못 물어봤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건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89년에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실제 첫 버전 릴리즈 한 거는 91년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일단 멀티 패러다임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멀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지향과,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풀리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 클래스 만들어서 객체 지향처럼 객체 지향 그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적이지 않죠. 네, 요즘은 고대 방법인 절차적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코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파이썬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트랑 뭐 제너레이터,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펑셔널한, 좀 제한적이지만 펑셔널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지금 개발 중인 파이썬 3.6 하우투 문서에 보면은 파이썬에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기라는 하우투 문서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귀도가 자기 어떤 블로그에서 자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지원할 생각도 없고 파이썬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고도 생각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잘린 것 같은데요. 파이썬에는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구현체들을 쭉 써놨었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C로 작성된 C파이썬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썬 구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를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제 파이파이라고 하는 구현체가 있고, 그리고 뭐 자바로 구현한 자이썬도 있고, 그 모노랑 단넷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이제 지금 거의 다 C샵으로 만들어진 그 아이언 파이썬,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제 좀 특이하게 코루틴을 지원하는 스택리스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구현체가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구현체가 각각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 바인딩을 제공하고, 기존의 이제 편한 언어랑 파이썬이랑 함께 쓸 수 있게 다양한 구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이썬 그러면 그 인덴트 문법으로 강제하는 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밑에 썼는데 잘렸네요. 네. 자, 이제 파이썬 소개할 때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단골 같은 주제인데요. PEP 20번이라고, PEP는 이제 파이썬 인핸스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에 대한 기능 제한이라던가 뭐 그런 일종의 스펙 문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같은 것들인데, 여기 20번에 파이썬 제노 파이썬, 이거 번역하면 뭐 파이썬의 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파이썬이 지향하는 철학들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전문은 아니고요. 전문은 파이썬 콘솔에서 import this라고 하시면 이제 이게 전체 전문이 나와요. 콘솔에 출력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그냥 요약해서 좀 보면은 일단 뭔가 아름답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쉽고 당장 뭔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걸 지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컴플렉스랑 컴플리케이티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그냥 둘 다 복잡하다라고만 배워서 구분을 잘 하기 힘든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영어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 그랬더니 컴플렉스는 뭔가 많아서 복잡한 거를 얘기를 하고 컴플리케이티드는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 레벨이 높아서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complex is better than complicated는 어렵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흩뿌려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쉽고 명확하고 단순한 거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어디에 좋은가? 이거는 제가 제목 일부러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파이썬 FAQ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질문이 실제로 있어요. 파이썬은 어디에 좋은가? 동의보감에서는 그 뱀이 풍에 좋다고 탕제 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탕 재료들 이제 쭉 소개하면서 이제 뱀들은 이제 풍에 좋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서는 여기 유무가 안 통하네요. 파이콘이랑 다르게. 네. 그 파이썬의 기본 보통 언어랑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언어로 뭘 할 수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파이썬 일단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 빼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만 가지고도 이제 약간 좀 고생을 하겠지만 웬만한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트링 문자열 처리를 위해서 정규 표현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유니코드도 네이티브하게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인터넷 프로토콜들 구현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테스팅이라던가 로깅 아니면 프로파일링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뭐 시스템 콜이라던가 아니면 파일 시스템 제어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파이피에서 확장 모듈을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는 그 파이썬 언어를 위한 모듈들, 쉽게 얘기해서 라이브러리들을 다 모아놓은 레퍼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현재 지금 정확하게 뭐 9300 몇 개의 패키지가 일단 올라가 있고요. 보시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패키지들도 있는데 필요하신 거의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여기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그냥 pip install하고 패키지 네임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 모듈을 바로 설치해서 직접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재밌는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 도커도 파이썬으로 처음에 작성된 거 아시는 분? 도커가 고랭으로 써져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파이썬에서 도커 그 프로토타입은 파이썬으로 작성돼서 파이콘에서 처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그러니까 LXC 그 리눅스 커널인 LXC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구현한 것들을 파이썬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해서 이거를 그때는 도커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닷클라우드였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도커도 파이썬으로 처음에 작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도커가 일단 지금 회사잖아요. 도커는 회사고 그 회사에는 법무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도커도 등록 상표니까 상표권을 지켜야겠죠. 근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PSF로 메일을 보냈어요. 너네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서 서빙하고 있는 패키지 이름 중에 파이 도커 파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도커는 우리 고유 상표니까 이름 쓰지 말고 내려라 라는 메일이 실제로 왔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커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커를 활용하는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도커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관리만 하지 개별 패키지는 작성자의 소유권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작성자가 직접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도커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도커는 커뮤니티도 도커 이름 못 쓰게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하여간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왜 했지? 네. 네. 네, 일단 파이썬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보통 파이썬 그러면 스타트업 언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과연 스타트업에서만 사용할지는 뒤에 나오는 회사들 소개를 보시면은 좀 생각이 바뀌실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무슨 회사에서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유명한 회사들로는 뭐 드랍박스, 유튜브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회사들 빼고 일단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만 일단 볼게요. 뭐 일단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은 다 파이썬 쓰고 있어요. 뭐 정말로 진짜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갖다 붙이셔도 제가 지금 여기 장표에 여백이 부족해서 다 쓰지를 못했는데 정말 생각하시는 모든 거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다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웹에서는 파이썬의 유명한 웹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풀스택 프레임워크인 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플라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좀 마이너하지만 피라미드라던가 토네이도 아니면 최근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O, HTTP 이런 웹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인스타그램이랑 레딧 그리고 프레찌는 그 슬라이드 막 되게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이쁘게 해주는 그 서비스죠. 여기서 파이썬을 헤비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 빅데이터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빅데이터에는 파이데이터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이자 커밋하는 그룹이고 워킹 그룹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그런 여러 가지 스택이라고 여기는 써놨는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파이데이터라는 커뮤니티 그룹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티넘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과학계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도 있고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기상 정보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나사에서도 쓰고 있어요. 나사에서 얼마 전에 중력파 검출할 때 여기서 파이썬 썼다 그래서 굉장히 막 뉴스가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뉴스가 되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데이터셋이랑 그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여기 슬라이드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겼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 분야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좀 스크래치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영국에서 BBC랑 그 마이크로빗이라고 마이크로 파이썬의 이제 인베디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파이썬을 이제 올려서 애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 있게 LED도 붙이고 버튼도 몇 개 넣어서 조그만 보드를 만들었어요. 이 보드를 영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하나씩 다 뿌렸고 그쪽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보드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꽤 성공적이어서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이걸 좀 전파를 하려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어 페이지도 번역되는 것 같던데 교육 쪽에서도 꽤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쓰고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야라든가 블렌더라고 하는 그 3D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래픽 툴에서도 네이티브로 파이썬 스크립팅을 지원을 해요. 그 파이썬 스크립팅을 지원을 하는 게 그냥 그 개발 덕후들이나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블렌더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이 리깅이라고 해서 그 각 오브젝트들을 관절들을 연결을 해요. 관절들을 연결해서 그 관절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여기 하려면 이제 연결되는 관절이나 근육 같은 것들
엮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룹을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스크립팅을 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스크립팅도 지원하고요. 물론 뭐 저장하고 뭐 선택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들 매크로처럼 쓸 수 있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애니메이션 팀이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파이썬 무슨 마야 뭐 이런 책을 보고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파이썬이 맞냐 하고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좀 다른 생태계처럼 개발자들처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럴싸하게 파이썬 문법으로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비하게 쓰고 있는 회사들 중에 디즈니랑 ILM 있는데요. ILM은 그 루카스필름의 특수효과를 전담하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디즈니는 뭐 다 아시겠죠. 디즈니가 3년 전부터 파이콘 그 스폰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디즈니 보고 당신들 여기 왜 왔냐고, 우리 여기 파이콘인데 디즈니에서 왜 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즈니에서도 파이썬 개발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애가 왜 뭐 디자이너 컴퓨터 고쳐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디즈니에서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깃허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많이 열려져 있고요. 실제로 렌더러라던가 이런 속도를 요하는 소프트웨어는 C++로 작성돼 있지만 이제 뭐 빠른 유닛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이썬 바인딩을 항상 모든 거에 다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즈니 테크라는 그 자회사도 만들었어요. 개발자들만 뽑아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회사들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악 분야에서도 파이썬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뭐 미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그 바둑판처럼 생긴 게 런치패드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누르면 소리가 뿅뿅뿅 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막 그 EDM 같은 거 이렇게 연주할 때 쓰는 런치패드라는 건데요. 이 런치패드를 가지고 노래를 뭐 만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기서 내부 API가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의 파이썬 API를 이용한 서드 파티 앱들도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건 안 넣으려고 했는데 다양성을 위해서 일단 넣었는데요. 킵이라고 iOS, 안드로이드 아니면 혹은 데스크탑 이렇게 멀티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런 뭐 GUI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사실 저도 옛날에 제조업에 있을 때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공장에서 테스팅,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렇게 제작이 되면 공정마다 모듈들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제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작성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윈도우를 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눅스랑 맥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용 프로그램 만들 수가 없어서 파이썬으로 파이큐티를 이용해서 비슷한 걸 만들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필립스랑 디링크에서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립스는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공장 이름이 PC 뭐였는데 하여튼 어떤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는 전체 공정이랑 공장의 그 툴링 같은 것들을 다 파이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디링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게임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브 온라인이랑 문명, 여러분 아시는 그 문명이랑 그 다음에 이번 저희 회사에서도 몬스터 스프리그라는 게임을 런칭했는데 거기서도 파이썬을 굉장히 헤비하게 쓰고 있어요.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이브 온라인은 전 세계 서버가 단일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버가 단일 서버예요.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커넥션도 많고 이게 감당하기 버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인리스 파이썬, 아까 잠깐 짧게 얘기한 스테인리스 파이썬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게임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명에서는 여기는 이제 PC용 게임인데 여기도 C++ 썼겠죠. C++ 썼는데 그 외에 다른 로직들은 파이썬 부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 코드와 파이썬 코드를 적절히 섞어서 게임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슈퍼리그는 이거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스터디는 뭐 이런 회사예요. 뭐 이런 거 일단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긴 했는데 이런 회사고, 저희는 파이썬을 굉장히 헤비하게 쓰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파이썬을 왜 헤비하게 썼냐면은 사실 할 줄 아는 게 파이썬밖에 없어서는 아니고, 뭐 PHP도 있었고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자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썼는데 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었기 때문에 파이썬을 선택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한 번에 큰 걸 만들 수가 없어서 빠르게 그때 스타트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빠르게 그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 중에 보면 저희가 아까 앱이 막 700개씩 있다고 했었는데,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그런 내부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앱에 이제 뭐 업데이트를 강제한다던가 하는 그런 앱 컨트롤, 그다음 푸시 발송할 때 이제 푸시 적재하고 푸시 토큰 받아오고 하는 것들, 그다음 뭐 어플리케이션 로gin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밑에 뭐 쿠폰이라던가 뭐 보드 카운트 링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그 단어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가벼운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웹 서비스가 아니라 다 API로 다 작성을 했고, 이 API들을 엮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식으로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게임에서는 아까 보신 회사 API 서버들은 대부분 장고로 작성돼 있고 일부 플라스크도 있는데, 게임 서버는 플라스크로 작성이 돼 있어요. 게임 서버는 플라스크로 작성이 돼 있고, 그리고 게임 서버 특성상 보통 파이썬에서 웹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ORM을 쓰거든요. ORM을 써서 직접 쿼리를 보내지 않고 그 이제 모델에 매핑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데, 게임에서는 이 ORM을 쓰면은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크에서 ORM을 다 걷어내고 플랫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재작업을 해서 게임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툴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툴이라고 하면 뭐 사용자들 이제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점검 관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툴을 또 파이썬으로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에 보면은 유저들끼리 자기들 덱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랭킹도 파이썬, 이것도 플라스크로 작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이 다운로드가 300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정도 됐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뭐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동접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접이 꽤 나오는 상황에서도 처음에 그 퍼블리셔 쪽에서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파이썬으로 게임 서버를 만든다니까 약간 조금 불안했었는데, 의외로 잘 서비스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막 되게 두서없이 파이썬 어디서 쓰고 있는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소개를 계속 했는데, 이게 파이썬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고 있잖아요. 이게 막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쓰고 있는데, 파이썬이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이썬 쓰세요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면서 해서 이렇게 파이썬을 많이 쓰게 된 게 아니고요. 파이썬이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예요. 이 커뮤니티가 여기는 지금 대부분 아마 개발자 분들이실 거고,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 가서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되게 좀 힐링 되잖아요. 별거 아닌 얘기 해봐야 다 뭐 개발자 개그 같은 거 하고 이러는데, 파이썬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가본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프렌들리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진 얘기인데, 언어 때문에 왔다가 커뮤니티 때문에 눌러 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언어 배우려고 왔다가 그냥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이제 눌러붙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선량하게 이 언어를 좋아하고 그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소속감을 느끼니까
다른 분야의 친구들한테도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한테는 뭐 웹 개발할 때는 뭐 장고 쓰면 돼, 플라스크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완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파이썬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그 생태계를 더 키워주는 거죠. 사실 데이터 분석만 해도 파이썬은 순수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CS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근데 데이터 분석은 사실 CS만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데이터 분석 패키지는 내가 이쪽에 조금 알고 있으니까 파이썬 조금만 도와주면은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 아스트로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천문학자들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예요. 이것도 그냥 컴퓨터과학 전공해서 천문학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실제 천문학의 전문가들이 와서 파이썬을 배워서 그쪽 생태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와서 키워가는 게 아니라 와서 좋으니까 여기 계속 머물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점점 다양해지고 거기에 이제 언어가 힘을 받게 된 거죠. 네,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커뮤니티들이 한국에는 파이썬 코리아 그룹이 하나가 큰 게 있는데, 네, 파이썬 코리아랑 파이콘 코리아는 다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파이콘이라는 큰 컨퍼런스이자 커뮤니티가 하나 있어요. 파이콘은 다른 컨퍼런스랑 다른 게 개발자래 발표자를 좀 막대하는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막 동선도 안내해주고 하시는 것 보고 되게 몸둘 바를 몰랐는데, 보통 파이콘에서는 저기 어디 바닥에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빨리 올라가라고 막 등 떠밀며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자기 소개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파이콘이 명절 때 고향에, 집이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명절 때 고향 내려가면 고향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파이콘은 전 세계에 있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그런 기분으로 친구들 만나러 가는 컨퍼런스예요. 가서 그냥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만 알겠는데 막 엄청 반가운 것처럼 막 포옹하고 막 인사하고 잘 지내나 그러고, 그런 프렌들리한 문화가 되게 만연한, 좀 일반 컨퍼런스랑 좀 다른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 파이데이터는 뭐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수집 정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그런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이것도 컨퍼런스이자 커뮤니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에서 마이크로오피스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파이썬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교수법 같은 것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칠 때 뭐 애로사항이 있다, 너네는 어떻게 했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 관련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나사 같은 경우에도 사이파이, 뭐 머신러닝 요즘 뜨고 있긴 한데, 그런 과학계산용 쪽 모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여성 개발자들을 위한 파이레이디스라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름이 파이레이디스, 그러니까 파이레이디스 파이젠트, 그래서 파이젠틀맨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파이콘은 한국에서는 안 그랬었는데요. 파이콘 이제 미국에 사는 파이콘을 가면 여자 화장실을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통 컨퍼런스에 가면은 여자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되게 보기 힘든데, 파이콘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여성 참가자들도 많고, 그 이면에는 이제 여성 참가자들을 좀 내려본다거나, 아니 뭐 남자친구 따라왔니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 개발자들도 편하게 조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세상에 사람이 반이 여잔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걸 남자만 하면 반쪽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쓸 수 있게 잘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 장고콘, 장고가 또 되게 큰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또 따로 컨퍼런스를 또 따로 해요. 장고 컨퍼런스 따로 하고 있고, 장고 걸스라는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장고 걸스는 파이레디스랑 조금 다른 게, 파이레디스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여성 개발자, 여성 파이썬 유저들의 그룹이라면, 장고 걸스는 이제 코칭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이렇게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무료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커뮤니티가 파이썬을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무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서요. 이제 그냥 끝내기 좀 그래서 아까 파이썬 처음 써보려고 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해서 제가 장표 처음에 얘기했던 자바스크립트 2016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기분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최대한 짧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뽑아왔어요. 일단 파이썬 처음 쓰시면은 파이썬 설치하실 때 주피터, 뭐 옛날에는 아이파이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약간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죠. 기본에 충실한데 주피터는 뭐 잘 모를 때는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도 되고, 그리고 뒤에 키워드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도움말도 그 자리에서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콘솔이 아니라 그냥 뭐 나는 콘솔 화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쁜 화면에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 코드 실행해보고 값도 바로 출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치하셔야 될 게 주피터고요. 뭐 이게 설치가 힘드시면 이런 파이썬 관련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배포판들이 있거든요. 뭐 EPD의 캐노피라는 배포판도 있고, 아나콘다 컨티너 애널리틱스에서 만든 아나콘다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아나콘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런 패키지를 배포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주피터만 설치하셔서 하나씩 모듈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재미를 또 느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IP, 아까 모듈 잠깐 얘기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보면 어썸 믹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쓰면 돼요거든요. 웹 개발하고 싶은데 장고 써요, 플라스크 써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쓰면 돼? 이게 처음에는 그런 질문 받으면은 막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든데, 여기서 어썸 리스트에서 쭉 나열해 놓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라고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랑 어썸 리스트 두 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파이썬을 윈도우에서 쓰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컴파일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런 패키지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잘 컴파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고크라는 분이, 여기 이분 이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여기 뒤에 고크만 쳐도 구글에서 자동 완성해서 제일 첫 번째 뜨는데, 이분이 그 윈도우즈용 바이너리를 미리 다 컴파일해서 다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PIP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뭐 넘파이라든가 이런 좀 설치하기 약간 귀찮은 패키지들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바이너리를 받아서 PIP로 인스톨을 하시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소개드리고요. 아까 자바스크립트 60개보다는 훨씬 더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제가 받는 탑 FAQ 하나 하고 갈게요. 파이썬 2 쓰나요? 3 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발자분들이니까 404에 익숙하신 분들 좀 계시죠? 404는 not found잖아요. PEP 404는 뭐냐면 파이썬 2.8 unrelease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unrelease라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릴리즈 안 한다는 뜻이에요. 파이썬 2.8은 그러니까 파이썬 2점 때는 더 이상 없고 지금은 버그 픽스나 중요한 수정들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신다면 무조건 파이썬 3로 가셔야 되고 파이썬 2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쓰려고 하는 패키지는 파이썬 2만 지원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이미 파이썬 3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썬 커뮤니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더욱더 파이썬 3를 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80% 확률로 이미 그 패키지를 대체하는 파이썬 3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안 했다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 없어요. 정말 없고 파이썬 2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프로젝트 패키지를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한테 푸시를 하세요. 너네 파이썬 3 지원 언제 하니? 언제 하니? 다 파이썬 3인데 나만 파이썬 2다 뭐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파이썬 3로 가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끝났고요. 원래 이제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광고를 하나 해야 돼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파이콘 코리아가 내년에 또 해요. 아마 코엑스에서 할 것 같고요. 여태까지 계속 인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 도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파이콘 코리아 찾아보시면 지금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이콘은 고여서 썩는 그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즐거운 경험하셨던 분들로 커뮤니티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스터디 뭐 채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채용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궁금하신 것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끝나고 1시부터 1시 20분까지 저기 앞에서 오피스 아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만 좀 훑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고도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냥 오셔서 그냥 붙잡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